나도 뭐라도 해야지. 퇴직 후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평생 앞만 보고 달려오다 갑자기 주어진 이 많은 시간과 왠지 모를 공허함.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조급함이 마음 한구석에서 불쑥불쑥 고개를 들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조급함이 어떻게 한 퇴직자의 삶을 순식간에 악몽으로 만들었는지 그 뼈아픈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월세 200만 원짜리 사무실을 계약하고 불과 3개월 만에 1억 원이라는 엄청난 핏더미에 올라앉게 된 60대 박 사장님, 물론 가명입니다만 이 박 사장님의 사연입니다. 남의 이야기 같으신가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쩌면 바로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었던 혹은 앞으로 닥칠지도 모를 그 끔찍한 현실과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은퇴 자금, 퇴직금. 그거 정말 피땀 흘려 일궈온 우리 인생의 소중한 결실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 소중한 종잣돈으로 너무 성급하게 사업에 뛰어들었다 돌이킬 수 없는 후회의 늪에 빠지곤 합니다. 특히 그래도 사장인데 사무실 하나 번듯하게 있어야지 라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겉모습만 번듯한 공간부터 덜컥 계약하는 것이 왜 실패로 가는 특급 열차표를 끊는 것과 같은지 오늘 그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박 사장님은 대기업에서 부장까지 지내고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알뜰살뜰 모아온 퇴직금과 약간의 여유 자금을 합쳐서 약 2억 원 정도를 손에 쥐게 되셨죠. 평생 조직 생활, 남 밑에서 일하다 보니 마음 한편에는 늘 내 이름으로 된 멋진 사무실에서 나만의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는 오랜 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퇴직 후 뭘 할까 고민하다 막연하게나마 컨설팅, 이나 무역 중개 같은 일을 구상하셨다고 해요. 가족들은 아버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꼭 사무실부터 얻어야 하나요? 라며 만류했지만 박 사장님은 내가 가만히 집에만 있으면 병난다. 뭐라도 해야지. 라며 아내를 설득했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도심에 제법 깨끗하고 번듯한 사무실을 덜컥 계약하고 말았습니다. 월세 200만 원, 관리비는 또 별도였죠. 그 순간 박 사장님은 아마 제2의 인생이 활짝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막상 멋진 사무실에 새 책상과 의자, 컴퓨터까지 들여놓고 나니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컨설팅을 하려 해도 내가 어떤 분야에 특별한 전문성이 있는지, 잠재 고객은 또 어떻게 확보해야 할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무역 중개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아이템을 선정해야 하고 해외 거래처는 어떻게 발굴해야 하는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한 과정에 섣불리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박 사장님의 하루는 대부분 사무실에 멍하니 앉아 인터넷 뉴스를 뒤적이거나 예전 직장 동료들에게 오랜만에 연락해 시시콜콜한 안부를 묻는 것으로 채워졌습니다. 멋진 사무실은 그저 시간만 흘려보내는 텅 빈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죠. 사무실은 폼나게 얻었는데 대체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박 사장님의 한숨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매달 꼬박꼬박 돌아오는 월세 날짜는 박 사장님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수입은 단 한 푼도 없는데 매달 200만 원이 훌쩍 넘는 월세와 관리비, 통신요금, 각종 공과금은 어김없이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아, 곧 좋은 아이템이 떠오를 거야. 금방 실적이 나서 이 정도 비용은 아무것도 아니게 될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버텼지만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만 갔습니다. 통장 잔고가 빠르게 줄어드는 것을 보며 박 사장님은 극심한 초조함과 불안감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월세 날짜는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 거야?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는데. 밤잠을 설치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결국 자금 압박을 이기지 못한 박 사장님은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 는 지인의 감언이설에 솔깃해 얼마 남지 않은 돈으로 위험천만한 주식 단타 투자에 손을 대고 심지어는 실체도 불분명한 사업에 덜컥 투자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이것만 성공하면 이 손실을 한 번에 다 만회할 수 있어
라는 조급함과 절박함이 이성적인 판단을 완전히 마비시킨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급한 마음에 충분한 검토 없이 뛰어든 투자는 대부분 처참한 실패로 돌아왔고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사무실 계약금과 초기 인테리어 비용, 몇 달치 밀린 월세, 그리고 잘못된 투자로 날린 돈까지 합쳐 이미 1억 원이 훌쩍 넘는 손실이 발생한 후였습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박 사장님은 사무실 계약 해지를 시도했지만 이번에는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 문제까지 겹치면서 빚은 더욱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불과 3개월이었습니다. 멋진 제2의 인생을 꿈꾸며 야심차게 얻었던 월세의 200만 원짜리 사무실은 박 사장님에게 1억 원이 넘는 빚과 함께 파산 직전의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소중한 퇴직금 대부분을 허공에 날려버린 것은 물론이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은 눈에 띄게 악화되었고 걱정과 실망감으로 가득 찬 가족들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게 소원해졌습니다. 내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 내가 미쳤었지. 박 사장님의 입에서는 끝없는 자책과 후회만이 흘러나왔습니다. 한때 희망으로 가득 찼던 그 사무실은 이제 그에게 악몽 그 자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박 사장님의 이야기가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규모만 다를 뿐이죠. 퇴직 후 작은 로망이었던 예쁜 카페 창업에 도전했던 김 여사님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이분 역시 상권 분석이나 경쟁 환경에 대한 치밀한 조사 없이 단순히 임대료가 저렴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덜컥 외진 곳에 가게를 열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유동인구가 턱없이 부족했고 주변의 비슷한 카페들과의 경쟁에서 밀려 결국 몇 달 버티지 못하고 권리금은커녕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손해보고 폐업해야 했습니다. 수천만 원의 손실이었죠. 사무실 임대와는 형태가 다르지만 준비 안 된 창업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 본질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반복되는 걸까요? 박 사장님과 김 여사님의 사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적인 실패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바로 일단 저지르고 보자 는 성급함과 구체성 없는 계획입니다. 두 분 모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돈을 벌 것인가 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나 철저한 시장 조사 없이 일단 공간부터 확보하고 보자. 일단 가게부터 차리고 보자. 는 성급한 마음이 앞섰습니다. 퇴직 후에 갑작스러운 공백을 빨리 메우고 싶은 조급함 혹은 나도 이제 사장님 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막연한 로망에 사로잡혀 사업의 가장 중요한 본질 즉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인가 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둘째는 고정비에 대한 안일한 인식과 자금 관리 능력의 부재입니다. 매달 어김없이 지출되는 임대료, 관리비, 인건비 등의 무게를 너무 가볍게 생각했던 겁니다. 이 정도쯤이야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수입이 불확실한 초기 사업 단계에서 고정비 지출은 마치 생사를 조금씩 깎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체계적인 자금 운용 계획 없이 시작된 사업은 머지않아 좌초될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이죠. 셋째는 나도 할 수 있다. 는 근거 없는 과신과 때로는 주변의 무책임한 부추김도 한몫합니다. 과거 직장에서 나름 성공적인 경력을 쌓았거나 어떤 분야에서 인정을 받았던 경험이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누군데 이 정도 사업쯤이야 내가 못하겠어? 하는 과신이 냉철하고 객관적인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아이고 퇴직하셨으니 이제 뭐라도 번듯하게 시작하셔야죠. 사장님 사무실 하나 멋지게 내셔야죠. 와 같은 주변 사람들의 무책임한 부추김이나 의례적인 칭찬도 위험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데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끔찍한 악몽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명심해야 할 것은 사무실 계약이나 가게 임대가 최우선 과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먼저 하실 일은
내가 무엇을 가장 잘할 수 있고 어떤 아이템으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꾸준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 1년, 아니 그 이상의 시간 동안 철저한 시장 조사와 사업 타당성 분석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이거다 싶은 아이템이 확실해지면 그때 가서 그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을 고려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두 번째 대비책은 처음부터 큰 돈을 들여 모험을 하기보다는 소액 테스트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입니다. 굳이 처음부터 비싼 월세를 내가며 사무실을 얻거나 큰 매장을 임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은 집에서도 충분히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공유 오피스의 저렴한 좌석을 단기간 이용하면서 사업의 가능성을 테스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기존에 쌓아온 인맥을 통해 작은 프로젝트를 수주해서 진행해 보는 등 최소한의 비용으로 시장의 반응을 냉정하게 살펴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드러난 문제점들을 보완한 후에 점진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은퇴 후의 사업은 최대한 고정비를 줄이는 것이 생존의 핵심입니다. 가능하다면 초기에는 아예 사무실 없이 시작하거나 집을 사무실 삼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꼭 물리적인 공간이 필요하다면 월세 부담이 거의 없거나 매우 적은 소형 사무실, 앞서 말씀드린 공유 오피스 또는 사업자 등록만 가능한 비상주 사무실 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번듯한 사무실은 그저 허상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고정비 제로에 도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사업에 임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혼자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려 하지 마십시오. 특히 사업 경험이 부족하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주변의 소상공인 지원센터나 창업 컨설턴트 등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들의 의견도 경청해야겠지만 때로는 따뜻한 감정적인 지지보다는 냉철하고 현실적인 비판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의 한계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냉철한 자기 객관화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퇴직 후 새로운 도전은 분명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소중한 도전이 충분한 준비 없는 무모한 도박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들려드린 박 사장님의 안타까운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값비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번듯한 사무실, 사장님이라는 듣기 좋은 타이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철저한 준비와 현실에 기반한 구체적인 계획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이 혹시라도 안일하게 은퇴 후를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께는 차가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기를, 그리고 막막함 속에 길을 찾고 계셨던 분들께는 현명한 길잡이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디 오늘 이야기의 박 사장님처럼 성급하고 준비 없는 결정으로 평생 모은 소중한 노후, 자금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그런 비극만은 반드시 피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인생 2막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의 여정에도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